안녕하세요. 저 우재 마종훈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지게 지고, 이건 접니다. 옛날에 지게 접었거든요. 소를 끌고 가는데 소 등에도 그 쌀까만지 벽까만지 등에 짊어지고 저 사람도 짊어지고 이렇게. 이거는 어쩌면 아마 집이 여기 자기 집이 여기인데 뭔가 좀 수확이 있어서 그걸 이제 요새 말하면 저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속물이기 전에 이게 사람과 동물, 요거는 자연에 비해서 어떤 움직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선이 상당히 끌려요. 그래서 이 큰 여기 이제 산 하나 그릴 건데, 이렇게 이 큰 산 하나하고 조그만 사람 하나 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비중이, 시각 비중이, 느낌. 그래서 어떤 풍경에도 큰 산수화에도 이렇게 뭐 다리 위에 건너가는 뭐 사람 한 사람, 뭐 뱃사공 한 사람, 이게 눈에 아주 상당히 그 진하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이게 적게 그려야 되잖아요. 서도 적게 그리고 막 꽉축해서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조금. 그래서 이거 연습을 이제 별도로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그려놓으면, 저도 이런 거 그리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리죠. 만약 그리다 틀리면 또 체인지해야 되니까 종이를.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지금 이렇게 이제 고갯길이 있어요. 그래서 고갯길을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시피 지게와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 소가 이제 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조금 사람한테 느낌을, 감성을, 지금 말했듯이 큰 산 하나만큼 감성을 깊이 주는 거죠.
그건 그렇고, 여기 뒤는 이게 모두 산만 그리고요.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여기서 다시 등장한 거는 능수버들. 버드나무 있죠? 우리나라 능수버들. 그 나무를 많이 긁지 않고 그냥 한 개 그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이 셋을 그렸습니다. 세 개. 그래서 능수버들, 버드나무 그리는 걸 이제 물론 이 나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배우셨다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동안에 경험하고 듣고 보고 그려보시고 한 중에서 이 버드나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안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올라가다가 맨 끝에서 그냥 쭉 뻗치지 말고 고개를 살짝 숙여주면 이렇게 끝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숙여주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이제 축축 늘어진 버들까지 하기가 좋잖아요.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좀 새롭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 버들 가지 이렇게 늘어진 걸 그냥 반드시 이렇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유턴 있죠. 유턴 이렇게 차길 이렇게 차 유턴하는 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갈고리, 낚시 갈고리 같이 이렇게 조금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옆필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려내리고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또 스치면서 또 이렇게 유턴 선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빨리 조금 순발력 있게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후닥닥 막 잡아들이지 말고 느긋이 잡아들이면서 이 선이 끝까지 좀 나오게, 버드나무 선이. 그리고 여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들쑥날쑥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뭐 튀어나왔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렸거든요. 뭐 가지는 뭐 이런 데 하나 이렇게 더 해도 되고. 너무 나무를 이 나무하고 다르게 하지 말고 차라리 비슷하게 같게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이 앞나무 먼저 하나 그려서 이거고 똑같이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반면에 어딘가는 또 이제 이웃 간에 이렇게 나무가 조금 닮은 게 좋아요. 어제 생뚱맞은 그 기법이 완전히 틀리면 좀 이상하지. 충분하자면 그게 실기론적으로 그 통일성이 없다는 거지. 기법이 통일해야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유턴하듯이 하고, 지금 이거를 매번 그냥 유턴하듯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주로 유턴하듯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나 그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렇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하고,
여기쯤에다 조금 이렇게 좀 애소하고 동떨어진 듯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롭게 이렇게 보이는 나무 하나를 또 여기다 이렇게 그게 예술이니까. 자, 이 버드나무 요것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린 그 동영상 콘텐츠 중에서 그 버드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 이 사람 뭐 퀸발 뭐 소 발톱까지 어느 정도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더 그냥 한국화 동양화는 보통 그렇게 무슨 멀리 보이는 새 발톱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지만 그려놓고 이제 이런 풀로 슬쩍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그 야산 뭐 억새풀 뭐 이런 거 여기에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리고 그다음 이제 산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산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 주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저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터치 한 터치 이렇게 생각해가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어떤 이런 운동감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좀 안 좋은 말일지 모르겠는데 비비적 끓이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고서 지가 비비는 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제가 말이 그렇지 이렇게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줄법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이런 터치 내는 걸 그냥 비비적 끓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봐가면서 그 다음 준을 또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안개로 내려야 되니까 이제 흐리게 이쪽 이제 거의 이제 하얗게 놔둬야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그런 대로 요거 나무 3개 설명 들었으니까 또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고 막 1시간 이렇게 되면 보기도 지루하고 그리는 사람이 봐도 지루한데 뭐 아무리 좋은 필치라 하더라도 조금 한 30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제 배속으로.
물체가 하나의 터치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는 사용말이 터치다. 근데 이 산 그린 주는 조금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터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터치 준으로 이렇게 비마준이 부백준이 이렇게 해서 준이 먹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고 처음에 위쪽이 탁 누르고 치고 그러니까 위쪽이 눌러지고 아래는 꼬리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초가지 끓일 때 암선, 양선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선이라고 해서 음선. 그래. 그래서 음선은 위가 이렇게 시작할 때 위가 뾰족하고 아래쪽이 굵은 게 음선이고, 양선은 위 시작할 때가 굵고 아래쪽이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를 산을 그린 이 그림의 준을 일컬어 암수로 논아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 터치는 준 하나하나를 이렇게 쳐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 하나가 숲같이 보일 수도 있고, 바위 문양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조그만 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0개는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 터치 자체를 살려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이거는 지금 보면 터치 자체를 암 중에서 명암으로 한다면 어두운 쪽으로 해서 터치가 아니라 터치 음선, 탁 치는 게 아니라 음선 주로 쭉쭉쭉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하선지 쭉 안으로 집어넣고 이 음선과 음선 사이에 나타나는 하얀 터치, 이거는 먹으로 한 터치가 아니라 음선과 음선 사이에서 나타난 하얀 선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게 탁탁. 이제 유화 같은 걸 말하면 나중에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탁탁탁탁 터치를 주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터치 같은 걸 남겨놓고 음선준으로 꾹꾹 눌러서 메꾸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런 거는요, 거의 붓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셨지만, 거의 여기는 뭐 그냥 음선 양선 따질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판판한 거니까. 이런 데도 보면은, 그래서, 터치를 준을 안으로, 그러면 조금 어두운, 이제 명암 중에서 암이죠. 어두운 쪽. 그렇고 집어넣고, 그 사이사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돌출되는 그런, 그러니까, 양 터치 같은 하얀 부분이죠. 하얀 터치 같은. 이건 뭐라고, 비백 같은 거죠. 이렇게. 좀 말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그리는 건 이걸 이제 안 해보신 분은 그걸 보면 자꾸 보고 그려보면 이해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 산은 준 하나하나로 드러내서 산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은 뭉개는 식으로 넓게 해서 이렇게 다 막고 드문드문 이런 하얀 터치를 조금씩 이렇게 남김으로써 이게 능선이 되고 높이가 되고 들어가는 골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다음에 또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죠. 대충
그냥 그리는 거 보고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자꾸 해보면 이게 사실 이 실기 손 도로하는 걸 입으로 다 그걸 표현을 못해요. 자기가 자꾸 이제 경험을 쌓고 하면서 잘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안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끝내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 얼굴에 밤새 살짝 찍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가 여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게 그림이 면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여백을 탁 벼뒀는데, 이게 지금 많이 높은 뒤에 이 높은 고개면 이 밑이 깊거든요. 깊어서 물이 고일 수가 없고, 여기 물이 이제 고인 걸 분명하게 하면 산이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를 그렇게 하얗게 이렇게 무한대로 감상하게 되면 이 밑으로도 얼마든지 더 이 산의 높이가 저 밑에까지 돼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또 여기 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국화에서 이 여백은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됩니다. 꼭 그렇게 무슨 그린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것도 꼭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보시는 건 그린 사람하고 상반되는 그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이 사람 뭐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잘 조금 있는데 이렇게 칠해두고, 손발도 칠해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산도 뭐 이게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둬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